31화 백야행 실습, 울리는 돌산. 백야행 지하 작전실. 벽면 스크린에 5개의 의뢰가 조용히 떠올랐다. 교관 박동신은 말없이 홀로그램을 조작하며 말했다. 오늘부터는 선택의 몫도 너희에게 맡긴다. 하나를 고르고 그것의 밤을 맞이해라. 첫 번째 의뢰. 봉덕동 고시원, 밤마다 방문을 두드리는 자. 고시원 3층 복도 끝방. 매일 새벽 3시 정각, 자물쇠가 채워진 문을 누군가 반복적으로 두드린다. CCTV에는 아무도 잡히지 않지만 소리는 안에서 들린다. 주민 2명이 이사했고 방은 현재 비어있다. 귀신보다도 소리의 감응 흐름을 파악하는 실습용 의뢰. 두 번째 의뢰. 서변동 폐차장, 반사 속의 얼굴. 낡은 폐차장, 부서진 차량 유리창마다 각기 다른 얼굴이 비친다. 하나같이 정면을 보지 않고 전부 고개를 돌린 채 등을 보이고 있다. 얼굴들은 가끔 입술을 움직이고 귀를 기울이면 웅얼거림이 들린다. 실체가 아닌 흔적과 인식의 감흥을 실험하는 과제로 적합. 세 번째 의뢰. 성서공단 흉가 창고, 감정 분열의 방. 출입자마다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고 기억의 일부분을 상실했다는 신고. 창고 내부는 좁고 구조가 단순하지만 어느 지점부터 공간의 냄새와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감흥 기반 기억 교란이 발생하는 실습용 현장. 네 번째 의뢰. 동천동 신축 아파트 없는 층의 벨소리. 14층과 15층 사이, 존재하지 않는 14.5층에서 엘리베이터 호출음이 들려온다. 기계 기록엔 호출 내역 없음. 몇몇 주민은 거울에서 자기 얼굴이 약간 다른 표정으로 보였다고 말함. 공간 왜곡형 감흥 분석에 적합한 초기 실습 환경. 다섯 번째 의뢰. 칠곡군 폐채석장, 울리는 돌산. 오래전 폐쇄된 돌산. 밤마다 바위가 떨리고 중간 광장의 돌 위에 앉은 사람이 있었다는 증언 존재. 누군가는 그 돌 근처에서 귀의 바람이 아니라 숨소리가 들렸다고 진술. 광장형 개방 공간에서의 감흥 훈련에 적합. 스캔이 끝난 스크린을 가리키며 박동신 교관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어떤 의뢰든 귀신을 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느끼고, 들어가고, 견디는 것. 그게 실습의 전부다. 다섯 번째. 윤동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조용한 정적 속에서 이승재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좋아. 폐채석장. 내가 원하던 거야. 이왕이면 넓고 위험한 데가 낫지. 오정현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 정도면 감흥파형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수준이지. 추적보다 관측이 주가 될 거야. 데이터 쌓기엔 나쁘지 않아. 교관 박동신은 말없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이내 스크린을 꺼버렸다. 다섯 번째. 울리는 돌산. 결정은 번복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20분 안에 장비를 챙겨 출발한다. 출발 전 지시사항. 이치. 칠곡군 외곽 폐채석장 B구역. 시간. 일몰 직전 도착 예정. 장비. 통안부 2장. 감응기기 1대. 목표. 바위 진동의 원인 감지. 감응 존재와의 거리 판단. 금지사항. 단독 행동. 직접 호출. 결계박 이탈 금지. 윤동주는 고요한 복도 끝. 장비함에서 자신 몫의 통안부를 꺼냈다. 묘하게 심장이 그에 맞춰 또박또박 뛰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 보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하늘이 작게 말했다. 동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칠곡군 외곽.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산 아래로는 희뿌연 미세먼지가 피어오르고 채석장으로 들어가는 좁은 비포장 도로엔 백야행의 회색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내리자. 박동신 교관의 한마디에 차문이 네 쪽 동시에 열렸다. 윤동주가 먼저 발을 내디뎠다. 모래와 자갈이 섞인 땅이 사그작하고 소리를 냈다. 아직 바람이 남아 있었지만 그 바람은 산 너머에서 불어오지 않고 산 안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냄새부터 다르네. 김하늘이 코끝을 문지르며 말했다. 흙냄새가 아니라 지워진 냄새야.
이 자리에 원래 뭔가 있었는데 그걸 누가 덮어 씌운 것처럼. 오정현은 장비를 조정하면서 말했다. 파동은 일정해. 지금은 안정적인데 계속 진폭이 약하게 울려. 누군가 앉아있는 상태로 숨 쉬는 것 같은 파형이야. 흔들리는 소리는. 이승재가 입을 열었다. 들릴 거야. 가까이 가면 바위들이 진짜로 숨 쉬고 있는 것처럼 들릴걸. 태채석장은 원래 일을 멈춘 산이다. 그러나 이곳은 일을 멈추지 못한 누군가가 남아있는 장소였다. 광장은 붉은 잔토와 회색 잔해가 뒤섞여 넓게 펼쳐져 있었고 중앙엔 둥글게 깎인 커다란 암석 하나가 무대처럼 놓여 있었다. 저기야. 박동신이 암석을 가리켰다. 4년 전 거기서 인부 하나가 깔려 죽었지.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조원들은 말없이 각자의 장비를 꺼냈다. 그 암석에 정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형체는 없었지만 자세만은 남아 있었다. 윤동주 씨. 박동신이 조용히 불렀다. 동주 씨가 먼저 감응해 보십시오. 통안부는 지금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숨으로 느껴보십시오. 숨 아래로, 감정 안쪽으로. 윤동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 소리가 들렸다. 윤동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바위에 닿은 바람은 싸늘했고 흙먼지엔 오래된 철 냄새가 섞여 있었다. 숨 아래로, 감정 안쪽으로. 박동신의 말처럼 그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이 장소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탁, 탁. 어디선가 곡괭이로 돌을 찍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미 멈췄어야 할 노동의 메아리. 그건 소리이자 감정의 파편이었다. 윤동주는 갑자기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았다. 바위 위에 앉은 남자. 옷은 먼지투성이. 어깨는 굽었고 손엔 여전히 도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동주씨. 김하늘이 조심스레 불렀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느껴져. 저 사람. 계속 거기 있었어. 계속, 계속.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얘 아무도 부르러 오지 않았는지 그걸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이승재는 주변을 살피며 물었다. 이거 위험한 거야. 지금 당장 반응 오는 건 아니지. 박동신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단지 너희가 불안해질 뿐이다. 윤동주는 여전히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 형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윤동주의 눈과 그의 눈 없는 얼굴이 마주쳤다. 그러자 귀에 울리는 목소리도 없이 그 존재의 의식이 윤동주에게 스며들었다. 오늘은 쉴 수 있는 겁니까? 그 한 마디에 윤동주의 숨이 걸렸다. 그건 공포가 아니었다. 말이 안 되는 죄책감이었다. 바위에서 소리 없는 파동이 일었다. 김하늘이 길을 틀어막고 주저앉았다. 들려, 지금도. 곡괭이 소리, 숨소리. 그 사람이 아직 여기 있어. 이승재는 얼른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늘씨, 눈 감아. 보려 하지 마. 오정현의 장비는 미세하게 진동을 멈췄다. 파형이 멈췄어. 그는 말했다. 우리를 본 거야. 이제는 저쪽도 우리가 있다는 걸 인식했어. 박동신이 조용히 결계 종이를 꺼냈다. 손가락 끝으로 부적을 찢자 은색선이 조원들 주위로 퍼졌다. 접속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지금 이 감흥 상태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너희 중 누구 하나는 저 사람처럼 돌 위에서 내일을 기다리게 된다. 윤동주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 눈동자 없는 시선이 아직도 자신을 따라다니는 듯했다.